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강수 대표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박신동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하루가 뭐 조용히 넘어갈 날이 없네 요즘. 빵빵빵빵빵 막 터지는데 엊그제 또 뭐 구윤출이 한 방 해갖고 저도 좀 뚜껑이 열리고 뭐 그랬죠. 그제 그런 일이 터졌고 네. 어제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죠. 예. 그 얘기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그 얘기 먼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발언에 일단 내용의 요지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소영 의원하고 주고받았던 네. 내용들이라는 게.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소영 의원께서 잘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문제가 있었죠. PBR은 일단 모른다. 이게 나왔고 뭐 10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했다. 이게 일단 좀 충격있어. 그럼요. 그 뒷사람하고도 약간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뒤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카메라에 잡혔어요. 뒤에서 원래 장관들 얘기하면은 뭐 그치. 모르면 뒤에 이제 실국장들이 그치.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10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시국장도 모른다는 거 이게 아니야?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진짜 충격이었고 첫째. 네. 두 번째 충격은 뭡니까? 이제 연이어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당황하잖아요. 그건 진심이 나와요. 원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물론 검찰에 안 들어가 봤지만 조사 좀 받아봐야 하는데. 네, 검사들이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네. 뭐 그러면 이제 당황하면서 사실을 얘기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부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이제 PBR로 당황한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 본심이 사실 더 문제예요. 그렇지. 세 가지의 답변을 하는데 예.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안다. 근데 첫 번째는 저평가의 원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장 큰 원인을 남북 문제에서 찾아요. 남북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쟁 위험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을 한 거죠. 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책 담당자들이나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논할 때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부서가 기재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한 게 한국 경제가 좋아진대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래요.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진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남북 문제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는 영원한 겁니다. 그럼 기재부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뭐 남북 문제 개선시키고 근데 근원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문제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저평가를 해소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뭐냐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문제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소연 의원도 말한 게 뭐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에 기업의 경쟁력이 오르는 건 맞죠. 근데 기업이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는데도 저평가돼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PBR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이 저평가 요소만 없애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전혀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공약 그리고 정책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해결 방식도 이제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안 올려온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면 쉽게 말해서 멀쩡한 부동산 팔아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손해보면 어떡하냐 이런 이게 취지에 가장 받아요. 심각한 말이야. 사실은. 저도 이게 제일 심각한 말이야. 마음에 걸려요 이게. 지금 큰 방향성이 이거잖아요. 그 강남에 살고 있던데. 네. 예.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 연결고리의 핵심이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게 큰 정책 방향, 경제 정책 방향.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서 주는 거냐면 에이, 부동산 팔지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주식시장 안 좋아지는데 한참 걸리거나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맞아. 그런 느낌이야. 부동산이나 투자하시지 뭐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황하니까 본심이 나온 거고 결국엔 한국엔 부동산밖에 없다. 이 얘기를 네. 우리나라의 경제의 총 정책을 만드는 가장 수장이 네.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친구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아, 참. 실제로 이 투자자 커뮤니티나 이런 쪽이나 여론이 모르겠어요. 정부가 파악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좀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예. 그 원래 이게 생방송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초반에 네. 뭘 떴냐면 뭐 정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걸 뜬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뚜껑을 열렸거든. 네. 아니 정치라는 게 뭐야? 정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장을 냈잖아요. 50억으로 그냥 가자. 네. 그 얘기는 민주당이 그냥 뭐 의원도 몇 명이 쑥닥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요. 여론도 수렴해보고 다양하게 시장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걸 따져본 거잖아. 민심과 가장 최일선에서 만나는 게 정당이거든. 네. 근데 정치하고 뭐 행정을 분리하고 막 이런 식이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 네. 무슨 정당이 떠들고 지랄이야. 그러니까요. 이 기구만장에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뚜껑 열렸고 페북에 글 올렸잖아. 네. 밤에. 그 대통령실에 전화했어. 예. 알만한 사람들한테. 네. 아, 이런 일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어제는 또 원내대표 만나서 네. 이거 심각하다 이 문제 네, 네. 얘기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냐면 저 장관이 있는 한 국장은 틀렸다. 그러니까. 적어도 무관심과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냐. 근데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가 코스피 5천을 간다, 이소영 의원 같은 개혁파들이 법으로 뭘 한다 해도 실제로 정부를 틀어잡고 있는 저 모피아들이 야 주식 하지 마. 우리 그거 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 PBR 뭔지도 몰라.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기업이야. 기업이 우선돼서 기업이 만세라고 하기 전까지 너네 집 팔고 들어오면 위험하다. 어? 나 그거 책임지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 한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가 저기로 가야 된다고 방향을 가르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내려올 때까지는 투자하지 말자는 여론이 나올 아, 정도라니까요. 그게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하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고 네. 그게 5천 공약을 내세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 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국정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잘 보시면 여러분 주식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시장 관련된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큰 방향성인데 뭐냐면 그래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저평가가 해소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 드렸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했는데 난 모르라는 얘기예요. 난 모르겠다. 어? 그러면 이거는 신뢰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전 문제 PBR을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국정의 신뢰도가 여기에 굉장히 크게 달려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뭔가 가시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심각해. 그래서 네. 이 해법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데 일단 사달이 벌어진 거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인사 조치의 문제. 이걸 단기에 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그렇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뭐. 기재부가 구인칠이라는 인간이 저도 알아요. 참여정부 때 또 청와대 같이 있었어. 네. 근데 여기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중용됐고 왜냐하면 기재부가 너무 보수적인 색채가 너무 강한 사람들만 있거든. 그 혁신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 없어. 네. 개정의 구윤질이 좀 낮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진보 정권에서 좀 흔히 말하는 승진들을 좀 한 거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번 정권에서도 중용이 된 건데 야, 저 정도 수준이면 이건 심각하다라고 저도 느껴졌고 네. 이거는 당장 뭐 새로운 대타 카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보완을 하지? 저 친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아니면 청와대 정책실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끌고 그렇죠. 와야겠구나. 그렇지 네. 않으면 큰일 나겠고 김용범인가 그랬죠? 그 청와대 네네네. 정책실장. 그래서 이게 당에서 어제 이제 당과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제 만나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주로 이제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네. 챙겨야 할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대통령님 돌아오시면 이게 다음 달 3일에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 문제도 좀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은 그 조금 더 숙고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이 세게 좀 더 압박을 하는 건데 네. 구윤철 이 건 때문에라도 50억 그 부분은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네. 당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정부가 코너로 좀 몰렸다. 저는 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대통령 말고 이제 민주당도 말고 이제 정부도 혼연일체가 돼서 시장 개혁 조치에 나선다. 이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로 다룰 얘기는 아닙니다만 글로벌 아이비들이 지금 국내에 속속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저 여론 파악하려고. 아. 야, 왜 올라간다 말어? 한국 정부 하다 마는 거야? 뭐 이번에 양도세 때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 시장이 침체돼 있다가 지금까지 3,200까지 끌어올린 건 오직 정책 모멘텀인데 그렇죠. 그거 맞아? 아니야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어이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다시
획득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다. 그런 이렇게. 면에서 25일부터 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 토론회를 갔는데 릴레이로 토론 3번 정도 갖는다고 그래요. 3번 이상은.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번 언제처럼 작년에 금투세 논쟁처럼 예. 뭐 찬반이 갈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하는 게 낫고요. 예, 이제 이거는 약간의 민주당 내부의 이견보다는 네. 이거는 예를 들면 국민을 상대로 그렇죠. 이 홍보의 일환을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성격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높이고 네. 민주당의 방향이 이렇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짜여진 네. 좋은 의미의 퍼포먼스가 오히려 돼야 된다 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이어서 이제 지금 이제 김현정 의원이 또 배당 소득 관련해서 네. 지금 정부 안을보다 10%더 낮추는 안을 냈어요. 이런 게 이제 쭉쭉쭉 계속 예, 회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를 계속 얻어가야죠. 네, 줄기차게. 예. 참 이게 하나하나 지금 민주당이 좀 중심을 잡아야 할 것 같아. 네. 지금은. 예, 예. 지금은 당이 좀 중심을 잡아야 할 것 같고. 김남근, 김현정 뭐 이런 분들이 나선다고 하더라고 자사주소가. 네. 그래서 좀 챙겨보고 있는데 이광수 대표님이 PBR 관련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마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경제 만화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총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제가 전화 박시영 대표나 계속 말씀드렸죠. PBR이라는 게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순자산이라고 해서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부채를 뺀 그 금액.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자산이 1,000억 원이 있으면 은행에서 꼬은 돈이 5천억이라, 그러니까 500억 원이라면 500억이 회사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순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 비율을 계산하는 그렇죠. 거예요. 500인데 여기도 주주의 주식 가치가 500이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대 1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뭐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주식 시장은 PBR이 1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코스피가.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저평가돼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자산이 1,000억 원이 있는데 5배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이 5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산은 1,000억 원밖에 없지만 그 자산으로 니네들 향후에 돈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주식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이 1,000억 원인데 그냥 시가총액도 1,000억 원이에요. 순자산이. 그게 이제 한 배라는 건데 잘 보시면 비교하는 어떤 나라보다 가장 낮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주식 6천 아니야 6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5천 초반대까지 무조건 올라가죠. 야. 그래서 한국의 저평가를 얘기할 때 저 PBR은 핵심적인 지표고 네. 저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의 저평가를 나타내는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PBR이 있고 PER이 있고 뭐 EBITDA가 있고 뭐 PSR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저평가를 논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주식시장에서 낮게 평가해줘. 사실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저 얘기를 강조해서 한 거예요. 한국의 주시장이 왜 저평가돼 있냐. 내가 봤더니 PBR이 0.1배, 0.2배인 회사들도 있더라.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순자산을 1,000억 원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봤더니 회사들이 돈은 있는데 배당도 안 해주고 그리고 대주주를 위한 일들만 하니까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냐. 즉 저평가의 원인이 우량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회사들이 배당 안 해주고 자산은 그냥 내부에 축적해 놓고 투자도 안 하고 대주주를 위한 일들만 하니까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은 그리고 내가 집권을 하면 저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PBR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고 저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게 또 핵심인데 연결되면서 자 이 말을 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아 생활비 등을 할 수 있게 할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회사가 돈을 갖고 있는데 배당도 안 해서 주가가 낮으니까 만약에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주가도 오르지만 어쨌든 주식을 투자한 국민들은 배당 소득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선순환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당이 증가하면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죠. 소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주가 주가가 상승.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뭐냐면 수많은 신생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혁신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제가 거예요. 하나 빠졌다. 주가가 상승하면 경제 만화방도 좋아져. 중간에 옆으로 살짝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당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 선순환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저게 중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한국의 경제 GDP 성장률을 잘 보시면 내수 소비가 GDP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되지 않아요. 워낙 내수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출 지향적으로 가고 그런데 수출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수 소비가 잘 되고 그래야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수 소비를 저 주식시장에서부터 활로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하게 주식시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로 많이 말씀 또 하시냐면 야 주식시장 투기판 아냐? 그거 좋아진다고 한국 경제가 좋아져? 그거 주식 투자한 사람들 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시장을 강조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주식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쭉 말씀하셨고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1,500만 명에 달한다는 그 뭐 통계 수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1,500만 명이면 그 집에 가족 구성원까지 생각하면 거의 뭐 두 집에 한 집꼴은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진보 쪽에서 일부에서 이제는 야 주식시장 뭐 그렇게 얘기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 그것도 장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것도 얘기하면서 지금 주가 조정 국면인데 어떻게 대처할지 그 얘기도 좀.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쨌든 높고 음. 그리고 정책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니까 투자자들 뭐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국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네. 주식을 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렇게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뭐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가겠다고 딱 할 때가 정확히 저점이었어요. 아 2294.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그렇죠. 왜냐면 거고. 유력 주자 했으니까 누가 봐도 차기에.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주식시장의 핵심을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반응했고 저는 호응을 받은 거다. 그리고 믿음을 얻은 건다. 신뢰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권했으면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이 따라서 그 정책을 이해하고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자, 그럼 하루빨리 좀 군기를 잡아야 할 것 같아. 기강도. 아니 잡고. 모르시면 저희를 부르세요. 교육시켜 드릴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가 만날 기회는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아직 그 특보를 한 명도 아직 임명 안 했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하겠다 이런 구상이신 것 같은데 경제 투표로 두 분은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니 주식 특보. 그래 만약에 경제 특보하면 또 분야가 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네. 주식 특보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런 거죠. 제가 미래에셋 증권을 다녀요. 근데 사장이 바뀌었어. 근데 사장이 나와서 자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거기에 우리 부서가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럼 공부해야지. 그러면 뭐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공부하고 이렇게 가다 얘기했다. 그러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 코드에 맞춰서 대비해야 하고. 근데 지금 구호 부총리는 뭐냐면 그건 들을 필요 없지.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기업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만 꽂혀 있을 거야. 아니, 그렇잖아. 기업 편하게 해주겠다 이것만 있는 거잖아. 아니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총리는. 부인철 전화번호 내가 파악해서 전화 한번 해야겠네. 아 진짜. 진짜. 아유, 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근데 이제는 요거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노이즈, 소음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렇지. 그래 실체가 딱 드러나지. 네. 그렇죠. 진짜가 나타나요. 이런 상태. 그리고 어디가 골맞구나 이거 알 수 있지.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보면 소음이 많은 곳에 변화가 있어요. 맞는 말씀. 예를 들어서 애 태어나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막 우니까. 인테리어 할 때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시끄러. 잠 못 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시끄럽다. 공사장에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전 이 소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일으킬 필요가 있다. 소음을. 자꾸 저보고 야 뭐 또 이 얘기예요. 부동산 얘기할 때처럼 야 또 한 2달밖에 안 됐잖아. 아닙니다. 건설 현장 얘기 나오니까 옛날에 우리 저기 알바할 때 네. 등짐 지잖아요. 네. 벽돌 올리고 막 이래 네. 지었거든. 압구정 막 이런 데서 대학 등록금 벌려고. 그럼 지구나 그렇게 하고 공사 끝나고 나서 알바 뭐 한 달 하고 딱 나가잖아. 네. 그때 느낌이 뭔지 알아요? 저 건물 내가 지었어. 뿌듯함. 네. 그렇죠. 벽돌 몇 개 날았을 뿐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지금 주가가 3,200선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굉장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조정 국면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원수 대표.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건 어쨌든 주식시장에 계속 있어야 돼요.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셔야 좀 떨어지면 열받아갖고 아이씨 역시나 역시 그러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이제 된다. 네. 일단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데 사실 투자에서 가장 좋은 투자, 현명한 투자, 좋은 투자는 뭐냐면 그 대상을 싸게 사는 거죠. 그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못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겁니다. 손절매도 하고. 근데 싸게 사더라도 늘 이건수 대표님이 떨어질 때는 사지 마라. 그게 오를 때, 맞아요. 오를 때 반등할 때 근데 저평가 됐을 맞아요. 때 잘 골라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혼동기고 약간 불확성이 좀 있으니까 대신 구체적으로 내가 뭐 살 거라는 고민은 가셔야죠. 그냥 막연하게 나 떨어지면 살 거야라는 건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투자 리스트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일단 철저하게 실적과 네. 그리고 실적이 수출과 얼라인 돼 있으면 연결이 돼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저번에 제가 실적 시즌 얘기도 네. 했는데 2분기 실적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한 10개 정도 추려내고 그 좋아진 이유가 수출에 있다면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오를 때 산다. 근데 그거 있어요. 실적 발표가 나면 만약에 오늘 났어. 근데 괜찮아 실적이.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떨어진 주식들이 좀 있잖아요. 원래 네. 기반영이 돼버리는 거잖아.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죠 주식이. 그렇죠. 그런 주식들이. 그런 주식들을 이제는 잘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좋았는데 선반영돼서 떨어졌으면 그 주식이 3분기 때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수출하고 연관돼 있고 실적이 개선된. 특히 이제 실적을 볼 때 옛날에 말씀 주셨던 매출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 하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광고는 하고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전 얘기하고 삼성 얘기 조금 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어. 그냥 비교원으로. 비교원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참 이 비교원 제품은 경제 반화방 컨셉에 맞아. 이게 쓸데없는 데 있잖아. 돈 줄여서 생활비 아끼자는 거잖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컨셉은 맞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월 꽤 많은 액수가 나가는데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냥 계좌에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혜택을 받으실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교원에서 만든 상품인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하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그대로 쓰시되 통신사만 뭐 SK, KT, LG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만 싹 바꾸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보통 한 3년 계약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네. 예, 3년 지나면 이렇게 바꾸기 마련인데 그대로 쓰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 통신사만 바꿔도 혜택이 30만 원까지 최대 간다. 비교원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 된 튼튼한 기업입니다. 보험 서울보증보험에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도 돼 있고요. 개인정보 보안 사건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 모든 회사 조건이 비슷비슷합니다. 혜택이 좀 빵빵한 좋은 곳 고르시면 되는데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 보장해 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 사은품 혜택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분들께는 55인치 삼성 TV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내가 먹어야 돼. 나 집에서 사실 이거 매일 먹거든. 이건 뭔가 여주 아세요? 여주? 여주예요, 여주. 마른 네네네. 여주, 건 여주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여주요? 여주하고 돼지 감자 이게 당뇨에 좋거든. 당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에 아주 죽입니다. 그래서 당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죠. 여주하고 돼지 감자차 좋다는 거는 무안에 전라남도 무안 있잖아요. 무안 전통시장 내에 젊은 청년들이 3대째 이어온 엄다약초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엄다약초라는 거기서 만든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깨끗한 자연을 품은 무안과 한평의 비옥한 땅에서 정성껏 직접 이 청년들이 직접 재배한 제품이 바로 여주와 돼지 감자인데 먼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우는 건여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짜 유명해요. 여주는 끓는 물에 우려서 하루에 4번 내지 5번 정도 물처럼 드시면 혈당 케어, 혈압 개선, 항산화 작용 등 건강한 몸 관리를 위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주차는 좀 쓰죠.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넣거나 꿀을 넣어 마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 쓴맛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또 많이 알려진 게 바로 돼지 감자죠. 직접 재배해서 로스팅 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구수하고 은은한 향이 퍼져서 심신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카페인 걱정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서 물 대신 마시거나 식후 차로 많이 애용도 합니다. 돼지 감자 뭐 많이 드셔보셨죠? 네. 지금 장날닷컴 거기에 들어오시면 3,000포인트 적립 받으시고요. 모든 제품을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날닷컴은 이거 의미가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남도 상인연합회와 전라남도 도청이 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상인분들의 온라인 진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날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전라남도 도에서 지원하고 상인연합회가 만든 이 플랫폼인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전통시장 관련된 여러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건여주 돼지 감자차 엄다약초에서 만든 이 건여주 돼지 감자차를 꼭 선택해서 한번 주문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 수치가 조금 높아서 고민인 분들 아니면 당뇨약을 좀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말린 여주, 말린 돼지 감자 꼭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원전 얘기 해보죠. 이거 진짜 뚜껑 열리던데 이 네.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 없어. 짧게만 능지처참을 해야 돼. 네네. 능지처참. 요점만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이걸 뭐 저가 수주 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는 저번에 한번 몇 번 해드렸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거나 수주를 했는데 미국에서 야 그거 우리 기술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셰코에 태클을 걸었거든요. 윤석열이 자기 임기 내에 이게 유일한 치적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본 계약이 안 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밀어붙여라. 이런 그 흐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태클을 걸었던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한전하고 한수원이 비밀 협약을 이제 맺은 거죠. 네. 그래서 너희들 지적재산권이라고 우기면서 체코에 걸었던 태클 좀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그게 풀렸고 풀리자마자 이제 본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 과연 그러면 무슨 비밀을 합의를 했느냐, 어떻게 합의를 했길래 쟤네들의 이 임하금을 했느냐, 얼마나 굴욕적으로 했느냐 이제 이건데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저쪽에게 물량과 돈을 띄워줬다. 현찰 주고 임마감했다는 그쵸.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 지적재산권 인정해 줄게. 그리고 로열티를 한 기당 2,400억 낼게.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한 기당 너희들한테 내가 제어계측 시스템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요거를 받을게. 그러니까 용역이나 설비를 니네 거를 사줄게. 9천억 정도. 그러니까 한 개 지으면 1조 이상 나가. 1조 1,500억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남는 게 뭐 있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요소가 이제 하나고 비밀리에 밝혀진 건데 한 말씀 더 하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50년간. 이 협약을 이 조건에 따라서 50년간 유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불리하니까 우리가 요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주지 말까? 어겨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럴 것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너 한 기당 1조 1,500원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곱해. 계속 올라가네. 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계속 올리는 것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러고도 우리가 돈을 안 줄까 봐 아예 신용장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돈 안 주잖아? 그럼 우리 은행에서 5,600억 빼간다. 이걸 써줬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나가게 생긴 돈이 생긴 거. 뭐 수출 지역도 제한. 네, 요게 일단 하나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수주됐던 또 수익성과 관련된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원전의 미래를 포기한 건데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가 수주에 대해서 그래도 돼. 왜 유럽에 진출하는 첫 번째 사례니까 확실하게 손해 보더라도 다음 기회에 좋은 마케팅 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 삼으면 되잖아.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밝혀진 거죠. 앞으로는 한전과 한손 한국은 하여간에 유럽,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수주하지 않는다. 이걸 합의해 줬어요. 뭐 그래 중동하고 아프리카만 남는 거는 아프리카하고 중동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랑 중동은 중국, 러시아 입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주가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럽은 지금 현재 대기 중인 것만 20기 이상 물량이 대기 중에 있어요. 확인된 것만. 확정된 것만.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원전 300개 짓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300기. 그러니까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만 돈이 나오는데 그거를 포기하겠다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은 거죠. 자, 두 번째 또 미래를 갉아먹은 건 또 뭐냐면 지금은 대형 원전을 짓는데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다가 딱 그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원전, SMR? SMR로 간다는 게 대세예요. 근데 SMR을 대비한 우리 업계에서의 기술 개발은 현재 거의 끝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하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SMR 관련해서도 앞으로 니네는 독자적으로 못해. 그거 내 기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한테 검사 받고 해. 이거를 사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내 판단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제3기관에 검증 받아봐. 근데 그 제3기관은 미국에 있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상 SMR도 얘네들 허락 없이는 수출 못하게 발목이 잡힌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미국하고 계속 싸워오면서 얘네들하고 싸워오면서 했던 게 뭐냐면 니네 1970년도에 져줬던 그 고리원전 1호기 그거는 이미 구닥다리 모델이고 우리가 신규로 개발했던 건 완전 코리아 원전이야. 이거 우리 기술이야. 이거를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거야. 우리가 먹었지 그걸로. 이렇게 싸워오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원전 독립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열티를 50년간 인정해 줬고요. 일반 국제 특허도 20년이거든요. 50년 인정해줬고 앞으로 SMR 관련해서도 특허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 편에 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 독립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의 현재와 미래를 다 포기한 협상이 아니겠느냐. 자, 네. 이 지금 뭐 이게 이제 충격적으로 어제 그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거? 그래서 뭐 나온 게 뭐 그냥 네. 원전 기술 부분은 포기하고 예. 그 잘 짓는 쪽으로 네. 뭐 현대중공업이나 두산 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있다면서. 그래서 네. 이제는 일단은 이제 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봤더니
지금 한수원 사장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혼나기 싫으니까 입장을 바꿔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개발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소송도 하면서 싸워온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 국회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지들이 안 혼나려고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 원래 원천 기술 없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로열티 주고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라도 싸게 막은 게 다행입니다. 이러고 이제 입장을 바꾸다니까. 이제 우린 기술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 얘네들 입장에 따르면. 업계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미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뭐냐. 여태까지 국비 받고 연구비 받아 해놓은 이거 뭔데. 저런 인간이 지들 살려고 우리 기술이 없는 나라로 아예 바꾸려고 아니 하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예. 다른 차원의 뭔가 개발은 불가능한 건지 예,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묘하게 돌아가는데 웨스팅하우스랑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한전과 한수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민간 업체들 개발 많이 했던 업체들은 제3의 업체를 키워야겠다. 그렇죠. 얘네들은 한수원이 한수원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는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구조예요. 그치, 원래는. 그치, 근데 그치. 지금 한수원 이런 완전히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잖아요. 예. 그럼 한수원이나 한전은 예를 들어서 수주를 못하거나 나가리가 된다고 예, 쳐요. 그치. 그럼 민간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나 민간 업체는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이나 미국에 계속 수주를 해서 발주를 하면 니네들 마음대로 지어봐. 얘네들 못 지어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우리 걸 써야 돼요. 그럼 차라리 이제 그나마 우리가 선방하는 길은 한전 한수원은 띄어내고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야 이거 설비 납품할 사람 이거 뭐 할 사람 할 때 우리가 차라리 제값 받고 나 이거 한 기에 예를 들어 이거 터빈 하나에 얼마 해줘. 나 이거 설비 하나 모듈 하나에 얼마 해줘. 너한테 납품할게라고 해서 민간은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이쪽으로 그냥 아예 다이렉트로 협상해서 제값 받고 수주하면 그래도 낫다라는 게 하나의 분석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또 맛이 가는 게 뭐냐면 어저께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보수지에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니까 한전 한수원과 미국이 조인트 벤처, 조인트 컴퍼니 방식으로 해서 미국 수주의 길을 뚫어가려고 하는 게 이번 한미 협상에 또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지금도 보세요. 엄청나게 불리하게 협약이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야 너랑 나랑 합자 회사 만들면서 평등하게 50대 50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뭐냐면 이제는 미국으로 진출하려면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랑 묶어서 이런 벤처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 너랑 나랑 하는 회사의 지분은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설계를 할 거고 너는 뭐 이렇게 납품할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맺어진 불리한 이 협약을 아예 미국 진출할 때는 구조화 시키려고 하는 벤처 조인트 벤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더니 민간 업체들이 다이렉트로 이제 웨스팅하우스한테 내 거 터빈 1억 주고 사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미국 가려면 한전 한수원 조인트 벤처 웨스팅하우스 조인트 벤처에 납품을 해야 되고 이제 걔네들은 야 원래 납품하는 가격 내가 후려친 거 그거대로 내놔라고 해서 오히려 우회로까지 잘못하면 막히지 않을까가 걱정이에요. 다만 이거를 지금 미국이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한미회담에. 이번에 협상 그렇게 된 거 알잖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원전 이렇게 쭉 발주할 건데 한국 와서 지어. 마스가 이름 바꿔가지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후려치면서 지어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이렇게 된 이유가 방금 맺어진 윤석열 때 불합리한 협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될지도 모르는데 거꾸로 이게 활로라고 역으로 포장될 가능성이 있다. 한전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영향을 크게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전력을 좀 여쭤보시기도 해서 그동안 이제 한수원 관련된 자회사 가치, 예.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주로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타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단 벌어졌으니까 불확실성이 일단 커진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고 원래 이제 그 AI 시대의 전력 수요가 크니까 한전이 굉장히 수혜주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쉽지 않게 됐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은 일단 관성적으로 사람들이 아이 그래도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불확실성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응해야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총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옛날에 10,000원도 안 되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6만 원이 넘었어요. 이렇게까지 몇 배 이상 이렇게 뻥튀기가 된 이유는 물론 기술도 있고 지금 현재 수주 잔량도 충분한 건데
그 수준으로 넘어간 주가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벌어질 완전 르네상스 시대에 각광을 받을 거다는 미래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그 시장을 박살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활로를 뚫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창원에 있죠. 두산 네. 에너빌. 네. 자, 하루 힘 홍삼 하루 이광수 힘. 대표님 네네. 관광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힘 홍삼 옥타플러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드는 길 그 뜨거운 응원에 보답하는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다들 영양제 고민 많으셨죠? 비타민은 부족한 영양소만 보충합니다. 즉 체력과 기력, 힘을 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친 체력을 위해 홍삼, 녹용, 한약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루임 홍삼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보약, 홍삼, 녹용 침향이든 공진단 컨셉입니다. 원기 회복에 좋은 홍삼, 녹용 침향에 중년들 지구력 성분, 옥타코사놀, 에너지 원료, 비타민 B군, 면역력 성분, 아연, 태아닌까지 들었습니다. 홍삼은 하루 6mg, 식약처 기준 2배, 침향 녹용도 16mg, 옥타코사놀 20mg 고함량 복합 영양제입니다. 체력이 고민되시면 현재 비타민에 더해서 함께 먹여도 그리고 먹으셔도 좋습니다. 하루이 홍삼은 한약 냄새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작은 알약으로 탄생했습니다. 식약처에서 두뇌 혈류 개선에 의한 기억력 개선, 면역력, 체력, 지구력 개선을 인정받아 기억력 걱정하시는 부모님 선물로 딱 좋습니다. 이제는 엑기스 홍삼 대신 홍삼 녹용 먹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냄새 없이 먹기 쉬워 직장인 아빠, 여름 타시는 부모님, 특히 수험생 자녀에게 강추합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침약이든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구매 시 26,000원 꼴입니다. 2개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고급스러운 선물용 쇼핑백도 드립니다. 네, 요겁니다. 예, 쇼핑백에 2개가 딱 맞춰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55% 할인에 구매평에 박시영 TV 적어주신 분께 3,000포인트를 드립니다. 구매 방법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하루 힘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질문했던 분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스트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스테이블 코인 진행 안 되나요? 카카오페이가 떨어져서 헤매는 거 그 탓일까요? 왠지 스테이블 코인 하면 박시동 평론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한 2-3개 법안이 계속 지금 발의는 되어 있고요. 네. 엊그제도 이제 주요 토론회가 벌어져서 확인을 한다고 가열차게 지금 밀고는 있는데 네. 한국은행 총재도 드디어 이제 어제 멘트를 했더라고요. 합니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한국은행 총재. 네, 합니다. 자기 중심이겠지. 그렇죠. 다만 자기네 꼬봉들인 은행 위주로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합니다. 아직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지금 국제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이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1호 업체가 이제 곧 나와요. 그 은행권은 아니죠. 예. 근데 일본은 또 은행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건 일본 같이 보수적인 나라에서 은행 네. 위주로 할 것 같은데 네. 우리로 치면 이제 핀테크 회사한테 먼저 줬어요. 예. 그리고 중국은 CBDC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CBDC로 가기 때문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 건데 엄밀히 보면. 근데 중국이 야, 세계가 글로 가나 보다라고 하니까 오늘 나온 헤드라인을 보니까 중국도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빨리 발표해야지. 이거 지금 속도전이에요. 지금 이런 한국은행 총재처럼 이렇게 다 검증하고 천천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인철한테 이거부터 물어봐야겠다. 이것도.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정책실장께서 제일 잘 알아요. 이분이 김용범. 예, 코인 회사에도 계셨고 책도 그랬어요? 냈어요. 예, 이게 잘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예. 파괴하려면 이런 걸 빨리빨리 속도로 붙여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빨리 될 것처럼 해서 카카오페이가 사실은 수혜를 받고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너무 떠가지고 거래 정지를 며칠만 했다. 그렇지. 그게 있었지. 그래서 저 추동력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시장이 뭐 이렇게 천천히 가라고 해서 조금 빠져 있고 자꾸 한국은행이 이제 다른 소리 해가지고 조금 이제 추동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저점을 찍고 지금 최근에 조금 더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곧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희망을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 자체도 지금 이제 알리페이랑 연동한다든지 뭐 해서 약간의 지금 사업 관련한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왕에 만약에 하셨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캡틴 홍애님 센전자 주가 변동 거래량이 적은 건 회사 규모나 매출액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저 캡틴 형님은 저분 누구예요? 그 네이버 프리미엄 그걸 보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비쌤전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해 드린 적은 없고
저 회사는 방산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 시가총액이 40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가 변동의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그 회사의 경쟁력을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일단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맨님. 상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들이 아직 남았는데 하나 지준 외에 계속 떨어질까요? 마이너스 9%인데 그만 손절해야 할까요? 다른 일단은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주사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사실은 뭐 2배 이상씩 다들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잠깐씩 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건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특별히 근데 한화에 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다른 지주보다 공매량이 좀 많아요. 공매도가 조금 많이 붙어 있어요. 아, 하나 지주에? 예, 하나 지주에. 근데 한화는 조금 다른 애들하고 조금 다르게 물론 회사마다 지주는 우리나라는 어지간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 회사는 뭐 아들끼리 싸우고 저건 뒤로 돈을 빼돌리나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한화는 이 상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확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김승현이거나 그 밑에 있는 삼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거기까지입니다. 뭐 이 상법 개정과 지주사 모멘텀이 뭐 예를 들면 자사주라든지 지배구조 개선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다 살아 있는데 여기는 상속과 공매 모멘텀이 딴 데보다 조금 세게 붙어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단기에 올라갈 개별 가능성이 이슈를 많지 않구나. 보십시오. 예, 예를 들면 김승현이나 그 삼남들 입장에서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반가울지도 몰라요. 예, 그런 이슈가 조금 있거든요. 그 반가운 이유는 뭘까요? 그 저기 주가가 떨어져야 상속 문제가 더 쉽게 마무리되니까요. 마무리. 예,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세금도 있습니다. 덜 내고? 그렇죠. 자, JH팡님 주식 매수를 결정할 때 적정주가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적정 주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적정 주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 주가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이광수 대표님이 우리나라 1등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나 큰 영업 비밀이라서 이거 어떡하지?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적정 주가라든지 목표 주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되게 힘들고 또 그게 또 투자의 성과를 바로 연결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런 적정 주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것보다 지금 그 회사가 어떤 상태고 그 상태에 맞아서 지금 주가는 어떤 수준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저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꼭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답은 적정 주가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요. 삼성전자 적정 주가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 지금 사놓으면 무조건 10만 원 되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라는 걸 이런 컨셉을 잡고 공부해 가시는 건 그건 당연히 너무 필요합니다. 네. 최송희님께서 뭐 경공 때 저를 알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콜마 얘기를 하시네. 건기식 이야기하셨을 때 콜마 B&H 투자하고 있었는데 콜마가 지분 싸움 때문에 어제부터 급등했다고. 그래서 놀라서 너무 급등하니까 일부 매도했는데 아직 건기식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네, 저도 어제 주가는 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잠깐만 어저께 거 좀 한번 볼까요? 뭐 어제 좀 올랐네요. 엄청 올랐네. 네. 어제 뉴스는 다음 질문 먼저 해보세요. 어제 소식만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르드님이 코덱스 200 ETF와 개별 종목으로는 네이버, 대한전선, 하이브 들고 있다고. ETF 7% 수익 중 비중을 점점 줄이고 개별 종목으로 넘기고 있는데 ETF 매도 시에 한 번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할 매도해야 하나요? ETF와 개별 종목 투자 방법의 차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ETF를 매도할 때 분할 매도하는 거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개별 주식을 매도할 때는 그러니까 나눠서 매도하는 것도 비중 있게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에 크게 나눠서 이런 방식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ETF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나눠서 매도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잘 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개별 종목은 매도할 때는 일시에 매도하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고 지금 잘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콜마 얘기 잠깐 네. 해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콜마는 회장이 있어요. 근데 회장이 남매를 두고 있는데 아들한테 그룹을 통째로 지주부터 시작해서 알짜는 다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한테는 딱 저 건기식 회사 저 B&H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협약서를 씁니다. 특히 이제 아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저 막내 딸을 위해서 저거는 줘라잉. 나머진 네가 다 해도 좋다.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럴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내 지분을 준다. 이렇게 해서 그룹 전체 지분은 아들한테 넘어갔고 예. 딸한테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협약을 믿고 있던 아빠랑 딸이 있는데 아들이 계속 그 딸 하나 갖고 있는 그 회사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쁜 놈이네 일단. 너 왜 이렇게 경영이 나쁘니? 너 왜 이렇게 손해를 보니? 나쁜 놈이네. 장사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시비를 걸다가 이제 드디어 아들이 칼을 뽑습니다. 야, 너 가. 내가 이사 임명할 거고 내가 임원 넣을 거고 할 거야. 뭐 지분이 많아요? 아들이? 아들 본인 지분보다 지주사가 그 회사를 아, 더 많이 지주사가 갖고 갖고 있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입하자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 입장에서는 이거는 협약을 했잖아. 내 회사로 주기로 했잖아. 이래가지고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협약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근데 이 협약은 이걸 지킨다는 걸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증여를 했잖아. 근데 네가 안 지켜? 그러면 이거 조건 불성취니까 증여도 무효야라고 해서 아빠가 아들한테 줬던 증여 지분을 반환하는 소송이 걸려 있어요. 이게 분쟁의 핵심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요건 요거라고 치고 오빠가 딸 회사에 감나라 배나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임원을 갈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갈기 위해서는 주총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딸이 주총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주총을 열어달라고 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주총은 열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아들이 일단 이겨버리면 주총이 열려서 딸들의 손발들 이사를 막 다 잘라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불리하게 딸이 싸워야 되잖아요. 네. 네. 회사가 넘어간 상태에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랑 딸 남편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아빠가 부랴부랴 그 B&H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주총회사라도 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전체 그룹은 뭐 모르겠고 그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분 전쟁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해서 어제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미시적인 싸움이라 진짜 지분 전쟁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큰 지분 전쟁은 한국 콜마 지주에 걸려 있어요.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오늘 지금 추가 상승을 아침에 하다가 마른 거는 진짜 지분 전쟁까지는 안 가. 일단 못 간다. 이렇게 봐야 지분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개미들은 우리 개인들은 그렇죠. 호재야. 호재죠. 근데 지분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까 아빠가 내가 너한테 증여한 지분 돌려줘 이렇게 돼서 만약에 판사가 볼 때 그 3자 합의가 조건부 증여가 맞다. 그리고 그 아들이 현재 조건을 불성취한 게 맞다.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라는 게 받아들여져서 증여한 지분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기존 아빠와 기존 딸, 기존 아들 여기가 이제 좌우로 나눠져서 싸우면 지분 경쟁이 단단위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이미 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단단위로 들어오면 이제는 일반 주주 지분이 귀해지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SM 사태처럼 네. 우리한테 주식 주세요. 이런 경쟁이 그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되고 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저 건기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아들이 왜 시비를 걸을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시비를 일단 명분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회사의 자체 경쟁력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기식 자체가 관심 있으면 차라리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던 다른 회사, 이거 홍삼 회사 이거 예를 들어 그쪽이나 이런 쪽을 더 실적이 좋은 회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지분 전쟁에 더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연구해 볼게요. 저도 그다음에 연구해 보시고 오히려 네. 이 재판 소식과 관련된 지주의 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이 박학다식한 우리 박시동 평론가 해설이었고요. 자, 그다음 꽃언니님. 저 지난달 구로 가서 특강들은 주린이에요. 구로에서 특강했습니까? 네네네. 저 주식으로 1억 벌고 싶은데 세다. 포르쉐 타고 싶은데 1억으로 포르쉐 못 사요 지금. 더 벌어야 됩니다 우리. 네. 올라가는 주식 1억어치 사서 올라가면 며칠 있다 팔고 또 사서 팔고 하면 어떨까요?
이거 뭐 질문은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알기도 했네요. 그렇죠. 그럼 저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서 올라가면 며칠 있다 팔고 또 사서 팔고 하면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 우리가 방법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원칙을 지키시고 스스로 거기에서 계속 연습하시는 거 필요하다.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시장을 언제나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한국의 주식 막 오를 때는 급한 마음이었는데 다시 좀 조정받으니까 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헬로제이님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갑자기 오르기도 했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또 되나요?라고. 지금 이제 경고는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잘 보십시오라고 나오는데 지금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뭐 많이라고 야.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올랐는데 네. 일단 이유는 뭐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저 회사가 의료 베이스이기도 하고 AI 베이스를 같이 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미로 짐작컨대 원래 좋은 흐름 속에 그냥 원래 있어요. 근데 오늘 딱히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오셨습니다. 빌 게이츠 형님이 오셨어요. 맞아, 지금. 빌 게이츠 왔어. 빌 게이츠 형님이 오셨어요. 뭐 저기 갑니까? 그래서 AI가 들어간 의료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뭐 빌 게이츠가 여기 투자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향후 미래 좋은 산업이 된다. 뭐 이런 게 훈풍으로 작용하면 여긴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의료 뭐 바이오 뭐 이쪽에 조금 이렇게 바람이 불었나요 오늘? 네, 그쪽 더하기 AI가 붙어져 있으면, 붙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긴가 이 정도지 절대 나쁜 회사 아니고요. 뭐 괜찮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는 상황에 수출 회사가 좋은 거는 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은 강도로 좋을까요? 이제 관세 전쟁 그 국면에서 여쭤보는 건가요? 과거 대비 어떤가? 시간이 보면. 근데 뭐 저거는 대기업들만 가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뭐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특히 투자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상황이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모두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걱정거리가 태산인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분노도 하고 뭔가 이 경제개혁 조치를 대통령님께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불만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원래 정해져 있는 여러 상법 개정안들 뭐부터 시작해서 저평가 그 요인들을 개선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더 속도감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저희 나름대로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압박을 최대한 해서 아까 스테이블 코인 문제도 그렇고 빨리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네. 저희가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소음을 많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캡틴님이 홍해 아까 그 뭐지 캐대헌 있잖아요 요즘에 네. K-팝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캐대헌 관련주 어떤가요? 관련주가 있나? 뭐지? 캐대헌 직접 관련주는 없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쪽 작업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많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콘텐츠가 되네? 이걸 이제 통했잖아요. 네. 그래서 캐대헌 직접주는 아닌데 캐대헌의 후광 효과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스튜디오 몇 군데가 미국하고 주요 용역 계약이 체결된 데가 몇 개 있어요. 예. 큰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회사는 까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회사 박시영 애니메이션 이게 있다고 쳐볼게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큰 영화사가 어디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소니는 아니지만 소니랑 앞으로 우리 4년간 만화 몇 개 니들하고 하자 뭐 이런 식의 네, 계약들이 몇 개가 체결된 데가 한두 군데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으로 그 회사가 뭐 얼마나 대박 날지 그것까지는 아직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후광 효과를 받는 회사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캐대헌은 K-팝 데몬 헌터스. 헌터스 네. 줄임말이고요. YG 뭐 얘기 나오는데 YG하고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에 투자는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도. 금은 뭐 금에
뭐 요즘에 요동칩니까? 금 가격? 저는 금 가격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는데 금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은 일종의 대체 투자 형식이고 이렇게 금 자체가 어떤 생산성을 내는 게 아니고 또 금이 예를 들면 생산성이 없는 뭐 이렇게 자산 중에서 우리가 뭐 코인 얘기도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신사업을 만드는 새로운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와 연관돼 있지만 사실 금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금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해서 금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리고 집에 금에 만약에 패권 양보해서 관심이 조금 있고 포트폴리오 중 일정 부분 배분하고 싶으셔도 금을 직접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세금이 엄청 세요, 금은. 그러니까 금 관련 ETF라든지 금융 상품으로 돌려야지. 예, 직접 금을 사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우리 뭐 사진 않고 옛날에 뭐 받은 것들 있잖아. 그렇죠. 금가락지 뭐 이런 집에 이런 쟁여놓고 것들 있잖아요. 쟁여놓은 그런 거잖아. 예. 근데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팔까? 이런 고민들. 그지 고민하지. 고민하지.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